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그 해킹을 당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데 자꾸 망가져요. 그 방해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또 유튜브 채널도 없어졌다 또 복구하고 이러느라 일이 진도가 안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주 3번 하던 거를 좀 2번으로 줄여서 하게 됐는데 그분은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뭐 오랜만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금요일은 제가 원래 그 채팅 읽어주는 남자를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좀 자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그레이트 게임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레이트 게임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이 계속 따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뉴스가 하나 난 게 있는데 그 혐오법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국민 절반 이상 필요성 동의해가지고 지금 자기네 그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그 언론 그런 것들을 지금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거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게 저희가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제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시면은 그쪽에 오시면은 저희가 어디에 또 새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공지하고 할 테니까 그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전략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만든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수익 창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유튜브가 동의를 안 해주네요.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뉴스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그 저희 채널을 굉장히 그 많이 도와줬던 그 미디어 트랩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이게 날짜가 아마 12월 28일인가 29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기준에 복제해서 재사용된 콘텐츠를 쓸지 못하게끔 한다는 게 법이 생겼대요. 이게 거의 뭐 저희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이나 평창유감 이해란TV 영상을 삭제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채널을 복사해서 수익 창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던 분들이 이제는 그게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희 채널을 복사해 가시는 분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은 앞으로 채널을 복제하지 않고 아니면 또 아예 그 저희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은 수익 창출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희는 또 있습니다. 있지만 뭐 이러한 거 수익 창출이 아니라 그냥 확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유지시켜 주세요. 근데 아마 수익 창출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리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그렇다고 저희 영상을 지운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서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미디어 트랩 채널은 계속 저희 쪽 우파 쪽에서 그 나름대로 젊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채널이니까 그쪽도 계속 많이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저희 이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중국을 비판하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채널이 있어요. 차이나 언센서드라고 있어가지고 이 방송이 굉장히 재밌고 내용도 굉장히 깊습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그 놀라운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조사해서 올리고 하는데 이 채널도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채널을 중국이 그 자기네 13억 시장 뭐 이런 거 그다음 돈줄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국 쪽 구글 본사에다가 뭐 알려서 김 박사님이 억울한 거를 뭐 전파해 주세요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탄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들이 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과 그 다음에 각종 협박이나 무력으로 압력을 넣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유튜브 수익 창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슈퍼챗은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이거를 계속 운영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하려면 모든 게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좀 낯간지러운 소리지만은 후원은 저희들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희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유도하는 게 투네이션이에요. 뭐 계좌이체로도 뭐 직접 해주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투네이션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게 뭐 어느 나라에 있든 자유롭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쪽을 저희가 많이 유도하는 편이고, 저번 편에서도 안내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그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조그만 화면은 스마트폰으로 볼 때 화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뭐 구글이라던가 트위터 아니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을 사듯이 이게 그 사이버머니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그거를 저희한테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 그 홈페이지 밑에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 저렇게 투네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저기를 클릭하셔서 오셔서 이게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저희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GZS 있죠? 그 안정권 대표. 그쪽에도 투네이션을 좀 지급하는 거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아실 거예요. 그 안정권 대표도 저번에 했던 그 .5 방송에서 드디어 수익 창출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으로 압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양떼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늑대들이 양떼가 아닌데 따를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이란 나라 전체가 아니라 그 중공, 즉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 때문에 사실 압제를 당하고 탄압을 당하는 사람들은 중국 내부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 중국 공산당을 저희가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이지 뭐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들이 잠재적 스파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내린 지령을 안 따르게 되면은 유학생활 끝나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취업에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부 사정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있을 때에도 중국 공산당하고는 관시를 맺지 않았지만은 중국 농민군하고는 친하게 지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어려움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송은 그 중국을 비난하는 방송이라기보단 중국 공산당입니다. 근데 이거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중국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중국 공산당의 그러한 압제와 탄압으로 그 유튜브 채널이 저희의 수익길 창출을 막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기업하는 사람이 그럼 이익 창출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압력을 당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저희를 탄압하고 계정을 폭파시킨다고 해서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하다 보면 이런 거지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압력에 밀려서 그런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서로 웃으면서 좋게 가자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그 야박하게 공격하지 마시고 좀 이메일도 좀 줘가면서 친절하게 상호 소통을 해가면서 저희 채널을 폐쇄한다거나 수익 창출을 없애고 하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알려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새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도 원래 취지대로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구글하고도 계속 공생하는 관계는 저희는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우리 그 구글이랑 아주 좋게 서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전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국내 문제에 매몰돼 갖고 뭐 문재인 개새끼, 뭐 그다음 김정은이가 뭐 서울에 오냐 안 오냐 갖고 지금 이슈 논쟁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시야가 좁으세요. 그 세계 10위 경제권, 11위죠. 경제 대국의 그 스케일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각이라던가 시야는 너무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정도 경제력이면요, 이제 그 동맹국으로서 그 서방국가죠. 미국을 주축으로 한 그 서방국가들과의 동맹국으로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국제적 세계 무대에서 이제 활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많이 계몽이 돼야 되고 세계 정세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퇴하면서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전선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어느 한쪽이 쓰러지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두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그 폭풍의 한 가운데 있는 나라로서 어떻게 이것을 현명하게 극복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1년만 뒤에 올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올 대선, 대통령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대통령을 새로 뽑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도 되살아나고 한미 군사동맹도 다시 공고해지면서 우리가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 욕해도 뭐 찍소리도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번 더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가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국가 안보에 어떻게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인식했으니까 그러한 인식을 했으면은 정치적 활동에서 그거를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좌우를 떠나서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그 다음에 그 미국과 한미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외교정책,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묶어서 진짜 상생이 가능한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서해안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채팅 읽어주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대를 제가 지금 그레이트 게임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계속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게 페이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했던 그 그레이트 게임처럼 저는 그 여러분들이 쓰는 채팅 내용은 읽지 않고 제가 준비한 PPT를 계속 그 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 채팅을 읽어주지 않고 너무 이렇게 독재적으로 이렇게 제 컨텐츠만 말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하고 다음번에 해서 화웨이까지 끝나면 다시 채팅 읽어주는 남자는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그레이트 게임 3개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자유롭게 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PPT인데 그 민주당 쪽의 박주선 의원이 예전부터 이미 군산, 목포, 제주도인가요? 진도. 이 진도가 연결하는 서해안 고속철도 개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도를 만든 다음에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인구가 적으면요, 이 사업은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게 되면은 또 반대로 고속버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서 사업은 추진해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다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다 할 경우에는 그 외국 자본이 우리의 이 산업을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함께 걱정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사업을 하면 이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자원만큼은 가지고만은 안 되고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지방자치 이 도시들, 군산, 목포, 진도 이런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돼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부 예산 기껏 써가지고 적자 산업이 되면 이거 골칫거리거든요. 안 하면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정부가 쓸데없이 사업을 벌리는 바람에 정부의 만성적인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써야 될 거를 못 쓰고 그냥 유지 보수한 대로만 돈이 쓰이면서 다른 진짜 좋은 일을 못하게 되는 멍청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여기 진도, 군산, 목포 이쪽에 인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인구를 고속철도를 깔아버리게 돼서 고속철도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지방으로 가던 고속버스 사업이 다 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속철도 사업을 했다 실패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해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플러스 여기 외국 자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외국 자본이 고속철도 사업을 잡아먹으면서 우리나라의 고속버스 사업도 망하고 국가 예산 적자도 발생하고 그리고 정작 철도는 외국인이 가져가는 진짜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뭐 이동거리 시간이 짧아진다, 뭐 소통이 좋아진다, 뭐 교류가 활발해진다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세금을 낼 국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금을 적게 걷게 되고 세금을 적게 걷게 되면 결국 이 적자투성이의 고속철도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김영록 의원 호남 고속철도 논란 전남지사 결단해야. 그래서 이게 역시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호남 고속철도를 빨리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남 고속철도 연결되면은 자기네들이 좋아진다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그 기존에 지금 고속철도 사업도 봐서 알시겠지만은 고속철도가 뚫리게 되면요 서울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 상점이나 가게들이 다 망하게 돼요. 왜냐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뭐 맛집을 가던 어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속철도를 타고 그냥 서울로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연결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왜 그런 건 고려 안 할까? 그렇잖아요. 그 경상도라든가 이쪽으로 연결된 노선을 따라서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그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만 좋아요. 해운대만.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 상권은 많이 무너졌다고요. 왜? 이게 고속철도를 뚫게 되면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중앙 집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게 서울로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그냥 막 했다가는 망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고속철도 사업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거를 막 추진하려고 할까요?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하자고 해도 그러면서 그것이 뭐 마치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해도 국민들 자체가 냉정하게 그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4년 4월 21일 날 그 한국 코레일 사장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SRX 추진 논의 주목해가지고 그 중국 북경서부터 해서 북한을 통과해가지고 한국 그 대한민국 서울 물론 부산까지 다 연결됩니다. 고속철도니까 이러한 그 유라시아 연결 대륙철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륙 간 연결철도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남북 연결철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방국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하는 거 전 반대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경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추진하는 이 세력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적대 국가, 적성 국가로 보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말을 하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남북 간 연결하고 중국까지 연결해가지고 뭐 효율적인 물류 유통 뭐 이런 거, 이런 말만 하면서, 이 아름다운 말만 하면서 실질적인 부작용은 다 철저히 숨기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남북 연결철도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 몇십 조를 투입해서라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몇십 조의 자금은 북한에게 그냥 고스란히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북핵 개발에 쓰이겠죠. 그래서 코레일 체인의 사장, 중국에서 국제열차에 타고 평양행. 한번 이게 가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 북한에서 한국, 이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추진하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철도가 좌경화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거의 뭐 노조들하고 거의 좌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KTX 한국철도공사가 회사의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 노름에 많이 놀아납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도 맞지 않는 철도 노선을 마구 깔면서 적자 기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거덜날 겁니다. 거덜나면은 당연히 외국 자본,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들이 이 한국 철도를 장악할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고속철도 사업, 남북 연결 사업, 그 다음에 유라시아 철도 사업, 이러한 아름다운 명목으로 뭔가 그 노스텔지어의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면서 지금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추진에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코레일, 중국에서 철도 승차권을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 철도 티켓 판매하는 거를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국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하는 거네.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나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차 티켓 못 사나요? 응?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사건 하나로 봤을 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든 거는 제가 늘 그레이트 게임에서 얘기하듯이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코레일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코레일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가 의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의도는 매우 불순합니다. 자, 그래서 코레일 유통이 중국 위챗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답니다. 중국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중국 애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결제한 데 많잖아요. 왜 굳이 중국 위챗페이 씁니까? 중국 애들 보고 우리나라의 그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중국에게 넘겨줍니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써요, 우리 거. 우리 많잖아. 우리한테 전자 결제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거를 쓰게 해서 이익 창출을 우리나라가 하게 해야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관광하러 오는 거는 우리나라에 돈 쓰러 오는 거잖아요. 돈 쓰게 만드세요. 왜 돈을 중국 애들이 가져가게 만듭니까? 응?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특히 코레일 유통은 이번 위챗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약 2개월 동안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중국 관광객 맞이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 화웨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시겠어요? 텐센트와 화웨이가 여기에 꼽사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 서해안 고속철도 개발 사업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진도 개발, 거기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진도항 개발과 남북 연결철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속철도 사업까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용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자금 결제 시스템을 중국 걸로 쓰겠다는 겁니다. 중국 걸로 쓰면서 결제 시스템도 중국 걸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웨이를 쓰게 되죠. 그리고 텐센트가 카카오페이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국 애들이 그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가져가게 해야지 이걸 왜 넘겨줍니까? 응? 화웨이는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조그만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록, 이 사람 또 나왔네. 전남지사 후보, 호남 철도 노조와 정책 협약 해가지고
벌써 노조와 짝짝꿍을 맺습니다. 그럼 노조는, 이 철도 노조는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서해안 고속철도 개발에 대해서 적대적일까요? 호의적일까요? 아주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전남도지사도 호의적이죠? 네, 호의적이에요. 이거 저번 주에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 후보는 이어 철도 노조 호남본부와 KTX, SRT 고속철도, SRT 나옵니다. SRT에 중국 자본 들어갔어요, 지금.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에 국민들이 차별 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혜택을 줄 것처럼 막 얘기해요. 얘네들 이런 장난 많이 친다고요. 한국철도공사 동력 분산식 전동차 차량 최고 속도 250km, 300km급 고속철도 중장비 기지를 전남 동부권에 유지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이거 진도에서 가리비, 저기 장자도 그룹하고 할 때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로 미끼 던져가지고 했죠. 그 일자리 창출 됐습니까? 실업자 됐지. 실업자만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 지역에 가리비라든가 양식 농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장자도라는 거대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다 독식하게 생겼죠. 우리나라 서해안 철도를 중국한테 개방하게 돼서 이거 제가 얘기했죠. 진도, 목포, 군산 간 연결 고속철도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거 연결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되고 적자 산업이 될 테고 결국 중국이 먹을 겁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사업을 중국이 서해안서부터 하나씩 잠식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뭐예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주노총 애들이 여기서 헬렐레 거리면서 지들도 좋아합니다. 이 병신들. 그래서 청도 국신그룹 등 중국 기업이 진도 국제항 건설 투자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청도 국신그룹이 더블스타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회사입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협약이지 처음에는 뭐 한중 경제 교류 협약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거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중국 애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였습니까? 금호타이어 회장, 그다음 그 간부들이 한중우호협회 막 회장서부터 해서 뭐 간부직들 맡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스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기업을 중국에게 팔아먹으면서 한중우호협회에서 일을 활동하죠? 자기 기업을 중국한테 뺏기면은 악감정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한중우호협회에서 일을 합니까? 제가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 유통 철도 역사 매장에 알리페이 도입. 또 중국 거네. 자꾸 중국 애들이 그런 이거 일종의 전자화폐거든요. 사이버머니. 이거를 자꾸 도입합니다. 이거 왜 한 줄 아십니까? 중국 애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철도 연결한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알리페이를 연결 다 하잖아요. 이거 하면 중국 애들 돈 세탁할 겁니다. 왜 한국 거를 안 쓰고 굳이 중국 거를 쓰느냐? 중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돈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 잘 안 되시죠? 이거 돈 세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 세탁하게 되면은 여기에 협조했던 우리나라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먹겠네? 커미션. 이거 돈 세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투명한 나라라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한국 결제 시스템을 쓰면은 돈 빼돌리기가 안 돼요. 빼돌릴 수가 없다고. 너무 투명한 결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오는 거 100명, 1000명 오서 100명 갖다 속여도 누가 알겠어요. 응? 이런 식으로 장난칠 거라고,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질인데. 이거를 왜 그냥 인정해 줄까요? 그저 수익 창출. 뭐 한국 철도가 먹는 수익 창출도 있겠지만은 또 뭐 아닙니까? 뒷돈 빠질지. 이거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요.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도 사업과 항만 사업을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해안 고속철도 사업은 중국 공산당,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얘네들이
추진하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진도를 점령하고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진도항을 중국인들이 장악하려는 전략과 고속철도 사업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진도, 목포, 군산, 그다음 물론 서울, 평양, 북경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군사 목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도군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5개 기업 489억 투자 협약을 맺고 일자리 239개 창출한다는 미끼로 이거를 지역 주민들을 홀려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죠. 김영록 지사, 그때는 후보였는데 이제 지사 됐네요. 네?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친중이더니 지사가 돼서도 여전히 친중 행위는 멈추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진도 군수랑 같이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관광 6천만 관광지대 열겠다. 이 6천만 관광지대가 진도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그 다음에 저 고속철도 만약에 연결된다면이에요.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받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사업과 진도항을 통해서 중국인 유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놓고 그거를 원활하게 해서 인구 5만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진도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진도 그 도민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첫째, 매춘업. 두 번째, 장기 매매 당하는 거. 세 번째, 화장실 청소입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서 일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되는 건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거 하면은. 지역경제 고사당한다고. 왜? 우리나라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군수, 시장 등등이 합심을 해서 그냥 중국에게 편의를 제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기브앤테이크인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줘요. 사업은 기브앤테이크인데 일방적으로 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기부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그 기부를 받은 게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웃사람들이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파트너 C트립,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관광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중국 C트립, CFO, 한국은 C트랩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거점이 된다. 전략적 거점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즉 진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전략적 거점이 된다 보는 겁니다. 즉 얘들은 군사 목적적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C트랩이라는 C트립이라는 회사도 그 순수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100% 민영 기업 없어요. 다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파견된 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이 그 회사가 하는 정책을 일일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군 보면은 소대장을 이끄는 전투를 하는 소대장이 있고 그 군대를 감시하는 정치 장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산당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순 CEO는 그 중국 C트립 그 회장이 한국 고객 76%는 전화로 피드백을 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라며 한국 소비자의 불만을 빠르게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24시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텔레뱅킹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중국 애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텔레뱅킹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다 실업자 됩니다. 왜? 조선족 쓸 거니까. 인건비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일자리 280개 창출해놓고서 텔레뱅킹 하는 사람 수천 명 다 잘릴 거예요.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예? 그리고 조선족들이 텔레뱅킹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다 털리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중국 애들 이거 왜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보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개인정보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서해안의 중국화 작업.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수를 왜 못 읽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러는 걸까? 참 난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점찍은 건 한국이 그만큼 매력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순시 오는 한국은 인구 3분의 2가 매년 해외여행을 간다. 또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은 73.8%로 전 세계 평균이 68%를 상회한다면서 빠른 서비스와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에게 트립닷컴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특화된 서비스가 뭐예요? 값싼 텔레뱅킹 서비스, 즉 조선족을 이용한 텔레 서비스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텔레마케팅 서비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정보를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결제 시스템을 아까 뭐 그 위챗페이라든가 중국 거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수수료까지 중국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럼 한국은 여기서 얻는 게 뭡니까? 한국은 여기서 얻는 게 뭐예요? 과거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처럼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놀러 갈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광 수입, 심지어 결제 수수료, 그 커미션, 텔레뱅킹, 뭐 수수료, 모든 것들은 다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청소만 하게 될 거라고, 청소만. 그래서 중국 남자들 오면 한국 남자들 매춘 사업 해줘야죠. 가끔씩 장기 매매도 당해줘야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가 내가 일자리 창출로 쓰일 수 있는 직업이 된다고 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여러분들 여기서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중국 동남아시아 보세요. 중국 동남아시아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근데 중국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노예 만들려고 한다니까? 중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 한국 단체 관광 상품 재판매, 롯데그룹 계열사는 이용 중지. 정적 의도가 보이죠. 이유가 뭡니까? 다만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등 사드 기지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렇죠? 중국 애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그 한국의 기업들을 군기를 잡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똥개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중국의 입맛에 맞게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업과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산업은 중국에게 먹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종사할지도 모르는 한국인 그 직원들까지도 중국 공산당 지령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거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김영록 전남지사 한중지방정부 문화관광 9가지 교류 방안 제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뺄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여기 뭐였지? 김영록 전남지사랑 이 앞에 그 사진 나올 거예요. 어디 있냐? 요거. 그 호남철도 노조가 이렇게 서로 정책 협약했다 했잖아요.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호남 고속철도 개발하는 거를 그 노조와 협약을 맺어서 서로 합의봤다는 겁니다. 뭔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림은 노조와 그 철도, 한국철도와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도지사들이 힘을 합쳐서 마치 지방, 전라도 지역을 개발하는데 힘을 합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이 뉴스는 뭐냐면 대륙철도 연구한다며 코레일 노사 외유성 출장 논란 해가지고 출장이 단순한 시찰 자료 수집이 아닌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가, 중국철도 공사 및 중국철도 노조 방문 협의에 적합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거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거 놀러 갔어요.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 SBS 뉴스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단독 해갖고 대륙철도 연구한다며 코레일 노사 외유성 출장 논란이라는 요거 구글에다가 이 검색어로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동영상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얘네들 놀러 갔어. 내가 봤을 때 섹스 관광도 한 것 같아요. 온갖 향응접대 다 받고 왔지. 그래놓고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은 중국 철도 모르고 남북 철도 말하는 건 우물안 개구리라며 귀감이 되는 출장 보고서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귀감은 무슨 개뿔이나 귀감이야. 어? 얘네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비판하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남북 연결 철도 사업 갖고 되겠어? 중국까지 연결해야지. 너희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다.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중국 애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응? 그리고 미국하고 외교적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경제 협력 철도를 뚫는다는 게 가능하다 보세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지. 미국이 반대하면 뚫릴 것 같아? 응? 그리고 보십시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고 있는 이 연결하는 지역의 나라들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중국 내에서도 경고, 목소리 커지는 1대1로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도. 대상 국가 중 절반이 부적합.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중국이 연결하려는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죄다 그 국가들이 부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선언하게 생겼어요. 대표적인 나라 스리랑카, 파키스탄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 1대1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자체도 여기에 너무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중국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한테 차관을 빌리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도 그 개발도상국 국가가 가난하다 보니까 빚이 회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중국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사업인데 여기 한국 애들이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호구됩니다. 중국 애들이 자기 돈 안 쓰고 한국 돈 꼬라박게 유도할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철도를 개발하는데 한국에서 돈을 뜯어다가 저기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 돈을 투입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게 바로 AIIB 은행을 통한 투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려 하죠. 이거 돈 들어가자마자 회수가 안 되는 자금인데 이거 부도날 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 굳이 하려고 할까요? 서해안 고속철도 개발은 단순히 전라도 지역만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대한 유라시아 철도 개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혼자 돈 꼬라박기 싫으니까 한국이라는 호구를 끌어들여서 돈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막대한 자금이 끌어나가면 몇 프로의 커미션이 한국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겠죠. 그 돈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제 시스템을 대한민국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위주로 해주죠. 왜? 그래야 회계검사가 불가능해지니까. 이런 식의 돈을 헤쳐먹는 우리나라의 정치인,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무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문재인이 똥볼 찰 때 이걸 가지고 아가거리면서 튀어나오는 반문연대 국회의원들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쟤들 절대 대안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반문연대를 지지해주는 보수 우파 인터넷 매체 언론들도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왜? 왜 도와주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주려는 거 아닙니까? 설마 걔네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최근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1대1로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랐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있는 사업에 지금 우리나라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 제가 블로그에서 찾아왔는데 꽤 괜찮은 거라서 제가 올려봤어요. 이 스카이아라는 분이 그 분석해서 올리시는데, 한번 구독 신청한 다음에 자주 한번 봐보십시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CJ 대한통운 중국 1대1로 참여는 악재. 또 CJ네. 대표적 친중 기업이죠. CJ 엔터테인먼트로 중국을 위해서 프로파간다성 음악,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거기서 번 수익은 죄다 중국에 갖다 바치고 또 나머지는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산업을 위해서 유라시아에다가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중국의 부역이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CJ가 1대1로에 참여해서 잘 나가느냐? 회사 잉여 현금 흐름과 FEM 모두 마이너스다. 연속적으로 돈을 잃고 있다. 상대적으로 CAPEX는 2년간 1조 원대를 육박하게 투자가 되었다. 그 결과는 레버리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28.8%에서 2017년 40% 선까지 이자 부채율이 증가했다. 그리고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이 1%밖에 안 된다. 필자의 기준은 50%다. 뭐 이런 등등을 써 있는데 여기 그 Thinking Bridge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직접 글을 읽어보세요. 전체 글이 많은데 제가 요거만 지금 보여드린 건데 한번 보세요.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데 왜 이런 사업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 개입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민주노총은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길래 헬렐레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서해안 고속철도 적자 사업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려고 합니까? 니들 나중에 실업자 될 텐데 왜 중국 애들이 나중에 고속철도 중국 애들이 인수하면은 노조들 걷어줄 거라 생각하세요? 중국 애들 쓸 거예요. 인건비가 싸거든.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응?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역질을 하게끔 도와주는 여러 단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바로 한중교류협회입니다. 한중교류협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해서 한중교류협회에 대해서 보세요. 한중교류협회에 가면 한중교류협회에 소속된 우리나라 정치인들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 기사를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회의원들 이름서부터 정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볼까요? 이건 2011년입니다. 이날 리셉션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장신선 대사와 주한 중국 대사관 차이영 국방무관 등 이 국방무관 이거는 일종의 국정원인데 등 주요 외교관 21세기 한중교류협회 김한규 회장 및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상특 전 국회 부회의장, 정상 전 국무총리 서리 등 주요 회원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12명의 국회의원 및 재향 중자기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렇죠? 또 2017년 8월 20일 기사입니다.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회장 한중동북아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국몽은 한국몽과 다르지 않다. 한국 경제력 더 커져야. 중국몽과 한국몽이 다르지 않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친중파 얘기지. 저 같은 사람은 중국몽과 한국몽은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중국에 부역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반대하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서울 중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이 없고 영원한 적국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한다며 수교일에 25년간 양국의 관계가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모하였다고 평가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원론의 말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관계에서. 근데 한중우호협회 회장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우방이라는 건 미국이고 영원한 적이라는 건 중국이거든. 이거를 암시적으로 지금 이 인터뷰 속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21세기 한중교류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경제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중국몽과 한국몽은 똑같다. 야, 이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여당 국회의원이 거기 참석합니까? 응? 이런 데를 왜 가냐고. 자, 또 21세기 한중교류협회 1주년 기념식 개최. 이건 2018년 3월 13일이에요. 이때도 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우남 예비후보 맞나? 풍춘대 중국 총영사 등 참석해 양국 우호 기원에서 여기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도도지사는 이 사람은 그 자유한국당 출신이죠. 물론 이번엔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됐는데 이런 놈들이 들어와 있다고. 응? 이런 애들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꼬셔가면서 야, 이거 하면 많은 특혜가 있어. 너에게도 이익이 있을 거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국회에서 대중국 개발, 대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승인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는 족족 우리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정치인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우파 인터넷 매체, 우파 정치인 이 사람들 왜 반중 얘기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반중을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은 공산당은 아닐적, 즉 빨갱이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부역 세력입니다. 부역자예요. 결국 빨갱이라고. 왜? 중국 공산당이 하고자 하는 전략에 충실한 개가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문재인 때려잡으면 여러분 새 세상이 올 거라 생각하세요? 이러한 친중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안에도 우글우글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색출도 안 해놓고 그냥 자유한국당이랑 간판 하나 보고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뽑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정보 미국의 CIA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만 외롭게 반중을 떠들고 있고 그 어떤 인터넷 매체들, 우파 매체들은 저희의 반중 슬로건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채널은 다른 보수 우파 인터넷 채널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우파의 가치와 이념이라고. 따라서 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지 않는 우파 정치는 정치인으로 우파 정치인으로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파 이념을 지키지 않는 우파 정당은 우파 정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똥구녕을 빠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갖고 간다예요. 근데 왜 다른 매체는 이걸 못 따라갈까? 왜 협력관계에 있어요? 어? 한중우호협회랑 연결돼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어? 한중해저터미널 보십시오. 시진핑의 숨겨진 어젠다 한중해저터널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겁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이거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부주석 시절서부터 해서 주석이 돼서까지 지속적으로 한중해저터널, 한일해저터널을 뚫으려고 계속 공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중교류협회 쪽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 로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지금 한국 정계 재계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의 공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공작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중교류협회에 있는 멤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멤버 조사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직접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읽었으니까 제가 통과할게요. 예전에 제주도까지 KTX 타고 가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지도가 나오죠? 앞기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황당무계한 구상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진지하게 거론되는 일들이다. 제주 서울 고속열차 JTX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정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다. 한중열차 페리도 2달 전 여당 최고중진회의에 거론된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련 연구 용역에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당 의원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소위 얘기하는 우파 정당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 이 짓을. 아시겠어요? 남북 연결철도 사업은 지금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도 하려고 했어요. 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 이념이 없어요. 우파의 가치와 이념이 없다고 얘네들은.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재선을 하려면 선거 자금이 필요해요. 선거 자금 마련하는 걸 왜 공산당 빨갱이라 합니까? 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확고한 어떤 정책적 대안, 일, 업무 이런 걸로 승부하면 안 됩니까? 에? 그리고 받을 돈이 받을 돈 안 받을 돈이 따로 있지. 왜 공산당의 돈을 받으려 하세요? 응?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네팔 등등 많은 제3세계의 국가들이 중국 자본의 돈을 받고 친중 정치에서 중국에게 사업 이권을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 원주민들이 빈민화됐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중국하고 사업을 했던 국가들이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 유라시아 대륙 연결 철도를 서해안으로 뚫고 그다음 또 동해안으로 뚫어가지고 그거는 한일 해저 터널까지 이 모든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갖다가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뒷돈 받기 쉽다고 했잖아요. 중국 애들이 가짜 영수증 써주고 가짜 회계 이런 거 잘하거든요. 게다가 이 사업엔 16조 8천억 원이 든다.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어렵다.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추진파들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게 하려고 할까요? 얘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재검토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는 연구원들을 잘라가면서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원을 집어넣어갖고 결국은 하게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왜?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행 수요가 커진 데다 제주를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개발을 해서 돈을 벌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현지 도민들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 정치인들만 뒷돈 먹으니까 부자 되죠. 마치 동남아시아처럼. 여당 4선 의원의 이 여당 4선 이거 자유한국당입니다. 입김이 작용했다. 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선 이상 의원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간판 스타급 원로들이 이걸 푸시하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돼. 타당성 다시 검토해봐. 다시 검토해봐. 다시 검토해봐.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해봐.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들으면은 이 새끼 너 연구원 자른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결국. 압력 넣는 거라고.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건 읽었던 거니까 통과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도항 해양 개발까지 연결합니다. 해저터널 사업으로. 해저터널 뚫고 고속철도 연결하고 배 사업까지 같이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주요 물력 거점지인 인천, 그 다음에 화성, 평택, 목포, 군산, 제주도, 진도 여기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고대사 역사단체가 들어와서 고대사 작업까지 같이 합니다. 왜? 여기는 중국 땅이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백제사를 중국사에 집어넣었죠?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냐? 세월호 인양업체 샹하이 셀비지는 어떤 기업이냐? 세월호를 통째로 끌어올린 해낭 군항 업체는 샹하이 셀비지라는 중국 회사다. 2015년 8월 국제 입찰을 통해 세월호 인양 업체로 선정된 이 회사는 국제 해저 케이블 업체 오션 CNI 및 영국의 인양 컨설팅 업체인 CM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양 작업에 투입됐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샹하이 셀비지와 851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계약금은 916원으로 불어났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50명 정도다. 이들은 100여 명이 돌아가면서 3교대 체제로 24시간 연속 근무하고 숙식도 바다 위에서 해결해왔다. 이거 진짜 웃기죠?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세월호 인양 업체로 입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기에 입찰할 때 입찰 선정 기준이 뭡니까?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줍니다. 왜? 돈 덜 지불하려고. 중국 놈들 이 기사 보니까 딱 뭐예요? 851억 원으로 입찰을 받은 거예요. 아마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장 가격이 낮았나 보죠? 가장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일단 입찰을 따낸 다음에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이 916억 원으로 100억을 늘려받았네.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일단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저가로 때려놓고 결국 나중에 비용을 초과로 청구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돈 다 가져갔네.
이거 사기잖아. 이거 사기 입찰이잖아. 에? 그리고 1951년 설립된 이 업체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 얘네들이 물속에서 뭐 한 것 같아요? 세월호 인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죠. 얘네들 서해안 물속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 우리나라 수심 체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잠수함 침투하려고. 어?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운유호 사건, 즉 일본의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서 강화도 조약 맺었죠. 그때 일본의 운양호선이 강화도에 왜 왔습니까? 수심 측정하러 온 거였습니다. 수심 측정 왜 했어요? 어느 지역이 수심이 깊어서 배가 이동하기 편한가?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중국 애들이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 그 국영기업이 와서 우리나라 해도를 그리고 간 거예요. 이거를 방치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시간 질질 끌면서 돈은 돈대로 더 받아가고 땅바닥을, 아니 우리나라 바닷바닥을 다 쓰시고 다닌 거예요. 이거 명백한 위법 행위거든요. 뭐 방공식비역비하고 카디스 뭐 중국 비행기 왔다 갔다 해서 난리치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중국 애들 이 짓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맡긴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여기도 갔었죠. 언제?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 의원 그때 9명인가가 중국 정부 그 공무원들 만나서 그 인사하고 그랬죠. 조공외교하러. 그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 한국 돌아올 때 얘만 샹하이 셀비지에 가서 뭔가 수닥수닥 하고 왔다고. 이 송영길이가 아주 문제 있는 인물이거든요. 응?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철도라든가 중국 철도 지금도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이권관계는 숟가락 다 꽂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도 이권관계 꼽아서 고문으로 추대돼 갖고 일하면서 결국 중국 기업들 다 한국에 집어넣고 한국 기업 도산시키는 일 했죠. 얘 스파이예요.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 응? 이게 셀비지 그룹이고 중국의 부는 진도한류 해갖고 이거 저번에 제가 기사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도투자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투자추진사무국, 주한사무소, 중국 옌정시 인민정부, 주한경제무역연락처, 인민일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그 다음 화웨이 기술 한국유한회사 해서 화웨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화웨이 합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준다 했어요. 화웨이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진도, 목포, 군산 이 전라도 지역에 고속철도 뚫고 관광객 6천만 명 유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 하잖아요. 이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관광객들 온라인으로 KTX 표를 사게 하고 이거 중국 걸로 뭐 위챗페이라든가 이거 중국 거 이용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광상품 등록도 중국 C트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통신장비 시스템은 당연히 화웨이가 깝니다. 그러면서 진도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그러면 통신장비 때문만에 들어오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화웨이가 이런 운송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화웨이가 진도항 개발에 관심 있는 것은 단순히 통신장비 네트워크만을 깔러 오는 게 아닙니다. 진도항을 장악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 봐서 아시죠?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정보 첩보 부대입니다. 얘네들이 진도항을 접수하려고 했어요. 단순히 여러분의 정보만을 해킹하려는 게 아니라 진도항 자체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도 나오지만은 중국은 거제도 항만을 장기 임차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배우는 중국군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었어요. 진도항 개발 사업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스리랑카라든가 그 다음에 미얀마 그리고 저기 그 파키스탄에 중국이 항구를 조차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처럼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투자 금액을 왕창 폭탄으로 쏟아부어서 진도 경제를 빚더미로 만든 다음에 그걸 통째로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항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서해안, 남해안 도서지역 개발에
중국 자금이 지금 왕창 투입되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건 순수한 투자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년간 거제도의 항만도 시설을 장기 임차하려다 좌절되었다고 21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각국의 항만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 항만 거점을 연결한 해상 교통로를 진주 목걸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자국 기업을 앞세워 한반도에까지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지.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미끼. 그리고 거기에 지방시,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그 다음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등이 그냥 그 돈을 먹으려고 혈안해서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개발 탄력. 여기도 얘기했죠? 고분 중국 건축고분 유한공사. 그래서 역사단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저 얘기해서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 진도투데이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진도항 개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당연하죠. 군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진도항에 중국 해군이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쳐놓은 거는 제주도와 대마도예요. 그 위쪽이 바로 진도와 거제도가 있는 그 도서 지역 해안지대죠.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잠시만요. 제가 형광펜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 선이 좀 얇네요. 형광펜. 두껍지가 않네. 그냥 빨간색 그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 지역 제1도련선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려는 포석이에요. 그래서 주한, 주일 미군 해군 기지를 전쟁을 통해서 쫓아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갚을 수 없는 돈을 주고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서 파탄이 나면은 그거를 날값에 먹은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권리를, 독점적 권리를 얻은 다음에 거기다가 말로는 그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 항구를 만든다면서 군함이 접안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그 항구 개발을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게 중국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업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리랑카, 브루나이, 파키스탄, 그다음 몰디브 등등 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일환으로서 현재 진도 개발과 거제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전라도 지역 개발에 그 중국 자본이 투자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사람들 밥 먹고 살지 말라고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중국 자본 들어오면 그 지역 사람들 실업자 되는 거예요. 통째로 뺏깁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제2도련선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바깥에 보이는 요 선이에요. 제2도련선. 그렇죠? 이 제2도련선. 이 제2도련선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그걸 육상 통로로까지 연결하려는 게 바로 해저터널 사업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바로 진도항 개발, 고속철도 사업, 그 다음에 해저터널에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보잘것없는 지방 군수, 도지사들을 끌어들여갖고 리커창 같은 중국의 제2의 인사가 같이 만나서 밥도 먹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렐레 해갖고 좋아가지고 나 리커창이랑 밥 먹었어. 영광이야.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중국에 부역행위 할 테니까. 이 작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바로 인도태평양 전선 쪼개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업체 샹하이 셀비지죠. 정부에 329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날강도가 따로 없죠. 날강도가. 결국 입찰가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간 거예요. 놀랍죠? 근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그냥 끌려만 갔을까요? 당연하죠. 코 낀 게 있으니까. 응?
세월호 트라우마 핥힌 진도의 몸부림, 관광 플랫폼, 한국화, 허브 사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세월호에 대한 코스프레. 여기서도 결국 세월호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친중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월호 팔이 또 하네.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팔이 하면서 뭐 유가족들에게 뭐 주겠습니까? 다 지들이 먹는 돈인데.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네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봐야 돼. 그렇다면은 이러한 중국의 그런 1대1로의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느냐예요. 이건 UPI 뉴스인데 이거 전체 기사를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 텐데 굉장히 좋으니까 나중에 직접 가셔서 직접 보세요. 제목이 진도 중국 경제 붕괴 조짐. 그래서 3대 회색 코뿔소라는 그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위에 제목 있죠? 여기 요 제목. 요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 마리가 아닌 3마리의 회색 코뿔소가 달려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붕괴의 악몽은 3마리 회색 코뿔소, 즉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에서 비롯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1대1로 사업에 투자해서 해외 투자 자금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투자한 나라 자체가 부채 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돈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 워낙 없기 때문에 그냥 부도나가 나고 중국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자금이 유동성이 끊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기업 부채, 그다음 그림자 금융, 그다음 버블 경제까지 같이 폭발하면은 중국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매우 중국은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몽이 한국몽과 다르지 않다 이런 병신소리 하면서 한중교류협회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 경제인 정치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중국 1대1로 사업의 부역자 역할을 하게 한다면 한국 경제는 같이 망합니다. 그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있다. 지금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다. 중국은 기업 부채가 왜 많은가에서 나오는데 중국은 정부가 아닌 은행이 그 짐을 짊어졌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중국은 위기를 겪지 않았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신규 주택 공장 그리고 각종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돈을 빌려줬다. 덕분에 중국은 금융위기 때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 이유는 뭐냐? 2008년 금융위기 때 자국의 자산을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국의 재산을. 무슨 말이냐?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억을 빌릴 때는 적어도 1억 5천, 2억 좀 대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담보로 받거든요.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주택을 담보로 받죠. 자기 집을.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 부동산 붐을 일으켰어요. 버블 경제를. 그래서 원래 중국의 땅이 뭐 예를 들어 평당 100원이었던 땅이 갑자기 평당 1,000원, 만원으로 막 올라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가만히 딱 자고 있더니 내 부동산이 1억에서 100억이 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난 거예요. 100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오히려 사실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동산 거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착각 속에 많은 돈을 해외에 투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투자의 근본이 되는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게 되면 중국이 해외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중국이 이 딜레마에 온 거예요. 중국의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자신들의 기업 자산을 이용해갖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벌리고 했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왜? 중국은 지금 남의 나라 기술을 연락에 훔쳐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든 물건들을 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은 잔뜩 벌려놓고 물건이 팔려서 수익 창출이 돼야 그걸 가지고서 또 빚도 갚고 이자도 내면서 기업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그걸 하기도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으로 딱 공격했고 지금 중국이 타격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수수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양의 기업 부채를 중국 기업들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화웨이도 안 됩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도와준 게 누구냐? 중국의 은행이었어요. 즉 중국의 은행이 부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망해야 될 회사를 망하지 않게. 왜? 공산당과 관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속 부실 대출을 해주면서 회사가 여태까지 버틴 거예요. 그건 버티면서 그 회사가 경영혁신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습니다. 왜? 또 관시 이용해서 돈 받으면 되거든. 그래서 중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008년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0%였다. 2016년 말에는 260%, 2018년에는 270%가 넘는다. 불과 10년 만에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 흔히 부채를 두고 중국의 기업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경제의 내관이라고 말한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중국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270%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가 많지만 우리나라 270%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 80%가 그렇습니다. 또 올라갔을 거예요. 계속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자꾸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부채율은 좋은 편이에요. 건전한 편이라고. 이런 나라가 미국을 이긴다고? 미국도 부채가 있어요. 미국도 부채가 있지만 미국의 부채는 좀 다릅니다. 첫째,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져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찍어서 갚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무식한 짓은 하지 않을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부채는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270%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미국도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 더 심각합니다.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 부채 발생의 구조적 메커니즘. 중국 국영기업은 지방정부를 등에 업고 은행 대출로 설비에 투자해 공장을 가동한다. 공장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지방정부에 세금을 낸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투자를 주도하고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건 초창기 얘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국영기업의 대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두 가지 주요 과제는 성장과 세수다. 세수가 더 우선이다. 세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공공질서 유지, 회복, 노동자 보상, 교육사업 등 모든 돈이 쓰이는 일이다. 지방정부는 성장을 못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서라도 기업에 돈을 마련해준다. 문제는 부채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은행 대출로 마련한 돈은 좀비 국영기업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기업에 자꾸 부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유령도시를 양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 부실로 하여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라고 지적한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네. 유령도시가 무려 50개가 넘는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로. 왜? 이 건설을 해야지 비자금 빼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자, 서해안 고속철도 개발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또 소형기는 또 나와요. 예. 비핵화된 철도 연결, 낮은 합산 우선 성과 낼 것. 웃기는 소리죠. 비핵화한다고 낮은 합산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제정세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긴 이 사람은 연결해서 돈 빼먹는 데만 혈안돼 있으니까 무조건 연결하는데 지금 난리를 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의견 아직 조율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낮은 합산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야, 얘는 진짜 돈 벌려고 온갖 짓 다 안 해, 진짜. 이어 북한은 AIB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 동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무슨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합니까? 한국이 돈 퍼주면 그 돈 갖고 가겠지. 우리가 북한 것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동서 DMZ의 3대 경협벨트, H자 모양, 러시아 쪽 연결철도, 그 다음 서해안 쪽에서 중국 연결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바닷가에 연결된 게 뭐예요? 이게 해저 터널이에요. 이거 연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 그 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는 전략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 우리나라 정권이 지금 부역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본은 연결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150억 달러 규모, 150억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100억, 1000억, 조, 10조, 15조네요. 이걸 서울, 신의주, 중국 대륙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까지 저렇게 연결한다고 지도에 보이죠? 예? 저거 CJ가 아까 한다고 했죠? 결과 뭡니까? 마이너스. 실패한 사업 왜 하려 할까요? 1대1로 돈 안 되는 항구에 수억 달러 수상한 투자. 지금 1대1로를 같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파트너 국가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카자흐스탄조차도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죽쓰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카자흐스탄 탱기가 또 평가절하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평가절하가 돼요. 카자흐스탄이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따라갔고 경제성장했던 게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일순간에 거기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 저도 지금 카자흐스탄 보면서. 왜 중국이랑 교류할까? 가끔씩 거기 그 친구들을 만나갖고 그런 얘기해요. 중국하고 관계 끊어라. 중국 돈 갚지 말아라. 미국 편 들고 중국 돈 갚지 말아버리라고. 미국하고 확실한 동맹관계만 보장받는다면은 중국 돈 안 갚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한다고요. 예? 일종의 마사지 작업이죠. 뭐 어쨌든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될지는 보자고요. 뭐 일단은 제 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협조했던 나라들이 죄다 빚더미 안고 굉장히 수지타산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자국의 기간 산업이 다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문하이라는 말이 카자흐어로 한국어로 석유입니다. 문하이가스, 석유공사라는 소리인데 악토베 문하이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악토베가 중국 CNPC, 중국 석유가 투자를 해서 진출해 있는 그 회사인데 이 CNPC, 즉 중국 석유가 악토베 문하이가스의 99% 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방, 그 문하이가스라고 이름이 붙은 뭐 잠빌 문하이가스 등등의 그 많은 그 지방 석유 회사, 국영 회사들을 주식을 중국 애들이 50% 이상 지금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석유의 중국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교류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한테 자신의 국가 기관 산업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한국이라고 예외일 줄 아십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업자만 양산됩니다. 왜? 중국 애들이 자기네 값싼 인력, 검은 아이들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 골치 아픈 애들. 이런 애들을 한국에다 대량으로 보내갖고 차이나타운 건설할 때 인구 투입시킬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중국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른 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하면 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 미국의 이해관계에 벗어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고속철도 건설을 하게 되면은 매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그 프로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2012년에 1차로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볼펜을 쓸게요. 여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1차 완공이 2012년에 됐고 2차 완공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16년 9월 2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뭘 말하는지 잘 아시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구나.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 얘기할게요. 그냥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게 뭐였냐면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서부터 중국의 아라샹커까지 연결되는 그 중국 카자흐스탄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2008년도에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아트라우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시도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중앙아시아의 석유는 제가 여기도 지금 표시를 했지만은 그 모든 연결을 해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냐? 여기 형광펜으로 할게요. 여기 중앙아시아의 모든 석유, 중앙아시아 CIS 5개국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산유국 아니에요?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요 세 개의 산유국 국가의 석유를 뽑아서 중국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석유를 100% 수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내수의 자급자족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까지 연결이 돼야만 돼요. 이란까지 연결이 되면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인가 1위인가 이거 통계가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3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매장량이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을 통해서 북경, 천진까지 가스 파이프라인만 연결이 된다면은 중국은 100% 석유와 가스의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2012년 완공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중국하고 교류해봐야 중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그 어떤 이권도 주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의리를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 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리를 저어버리려면 여러분들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조심하세요. 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소련군이 한반도를 진입했을 때, 왜냐하면 8.15 해방 때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한국이라도 그 분할을 해서 민주진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소련에 완전 영향권 들어갔었으면요, 우리나라는요, 그지같이 못 산 나라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소비에트 해체 때 설령 우리나라가 분리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통일된 형태의 한반도 대한민국은 아마 뭐 키르기스탄이나 몽골보다 못 사는 아주 가난한 국가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거는 미국의 지원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1942년 6월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났을 때 장개석 정부가 결국 밀렸다고요. 그래서 1949년 10월에 장개석이가 저렇게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당의 손아귀에 빠졌어요. 그때 유일하게 벗어나는 지역이 대만,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 남한, 일본 정도였어요. 이게 미국이 지키고 하자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 안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시켜준 거예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수물자랑 무기 팔아먹어서 막대한 부를 얻었거든요. 그 당시 미국의 주축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을 한국하고 일본, 대만에다가 이관시켜 준 거예요. 그 덕택에 한국이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 물건들을 미국이 사줬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을 지키는 그 첨단, 천병의 역할을 하는 그 국경, 그 국가가 된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저어버리고 친중화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중국화가 되는 순간, 그리고 대만도 지금 중국화가 되는 순간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중국이 저기 대만 지금 엄청나게 압박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키나와 지역에도 지금 중국이 지금 대규모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를 지금 중국화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거제도, 진도, 그 다음 전라남도 등등, 그 다음 인천, 평택, 여기까지 중국 애들이
계속 진입하면서 중국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애들이 부역행위라고 있어요. 플러스 자유당의 애들도.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전부 중국화가 되게 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전선이 제가 앞서 현재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 하얀색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전선 중에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전선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거를 지금 하고자 지금 한국에다가 돈이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한국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친중화하고 있고 그 코낀 이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중국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중국에게 중국화돼서 망하든 아니면 미국이 한국을 놓기 싫어서 우리나라를 마사지해서 망하든 어느 쪽으로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노선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노선 바꾸려합니까? 어느 쪽이 돼도 실패하는 정책이고 망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건 제 그 논문에도 늘 나오는 거지만은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저 노란색 선이 뭐냐면은 중국이 제안하는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즉 중국을 위한 정책이에요. 중국을 위한 정책. 그리고 그 분홍색으로 그은 이 선은 TSR, 시베리아 철도.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철도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대립관계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철도를 건설하는데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일방적인 이해관계가 갈 수 없는 중간지대를 통과하는 새로운 제3의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 개발을 했을 때 우리의 국익과 미국과의 한미 군사동맹이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라시아 철도 개발을 했을 때 러시아화 된다던가 중국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자적인 노선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미국의 강력한 자금, 그다음 군사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한 제가 바라보는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노선은 바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부산, 서울, 평양, 요녕성, 울란바토르, 우르무치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까지. 이렇게 해서 제3 루트를 통과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3의 국가인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이런 나라를 통과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범투르크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 역사학자들과 연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고대사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진도에 들어오면서 고대사 연구단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 연구가 필요하고 경제교류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이랑 군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발해야 됩니다. 마치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도와 거제도를 중국이 지금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붕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군사전략적 목적에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이 유라시아 철도 개발을 바라보고 어떻게 노선을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 경제인,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은 명확한 국가관과 국익이라는 기반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이 어떻게 그 서해안 철도 개발에 군사 목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결론 부분에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긴 대안을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사 목적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 방송은 중국 공산당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미국 사람들하고 해야죠. 왜 미국 사람을 해야 된다 생각하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을 믿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의 중지위원들조차 친중화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한중교류협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 경제전략이 중국에 노출되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그런 말. 그래서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대안도 있고 여러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음번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국익을 함께 하겠다는 국회의원들, 즉 사익이 아닌 국익을 함께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지금서부터 1년 반 동안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는 이걸로 끝내고 다음 주에 하는 시리즈는 화웨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중국화시키고 점령하려는 하는가에 대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X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지금 법인 설립이 안 끝났고 그래서 지금 아직 법인 통장을 못 만들어서 아직 모금을 하지 않지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제가 마치면서 이 영상 끝나고 끝에 프로젝트 X 영상 화면이 나가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